그 당시에는 73년 1월 1일 당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자조건면 협동의 새마을 정신하에 전 국민이 동참했다는 특별 권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3년 10월에 수철진흥 학대회의 때 대통령께서 공장새마을운동을 전개하라는 특별 분부가 계셨고, 그에 따라서 74년도에 공장새마을운동의 기본 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1977년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사단체가 주관을 하는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교수가 동참을 하면서부터 공장새마을운동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된 기본 동기가 되겠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새마을운동의 요원의 불길처럼 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돼서 새마을자만 붙으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일반적인 농촌이 됐든 도시 직장이 됐건 또는 공장이 됐건 꽤 열도를 가지고 국민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접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 내걸은 슬로건은 기업 잘되기, 잘사기, 복리정신을 통한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가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종업원들도 크게 쉽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학교 못 다니던 야간 특별 학급을 만들었던 것이 공장새마을의 큰 불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오히려 그런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야간 특별 학급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합성 같은 데서는 저녁 5시에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전 직원들이 한일여자 실업학교라는 학교에 나갔습니다. 즉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밤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자만 붙으면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 또는 공장 근로자들 그렇게 순기능으로만 기억을 했기 때문에 불씨만 붙여준다면 쉽게 동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본 핵심은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그로 통해서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정진시킵니다. 수익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종업원에게 임금이 향상되고 복지가 정진이 되고 그로 통해서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계 체제로 공장 새마을운동의 주축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그리고 복리후생의 정진이 주 테마였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 관리를 잘해서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량을 많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불량을 없애고 품질을 좋게 하고, 아울러 불량이 안 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원가가 절감이 되면 가격을 낮춰서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안가의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당시에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쓰던 수출을 하지 않으면 못 사던 우리의 경제에서 수출에 큰 한류를 찼습니다. 그것에다 테마를 맞춘 것이고, 그게 얻어진 성과는 종업원에게 임금 향상과 복리후생의 정진과 작업장의 환경 개선, 이런 것에서 반대급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자도 근로자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기업 환경은 지금과 달라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얻어진 성과들이 바로 종업원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또 새로운 경영기법, 공장관리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경영자도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동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경제도 열악했고 임금 수준도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는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즉 생산성이 높아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원가가 절감된 상태에서 수출이 정진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복리후생이 눈에 띄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참이 쉬웠다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다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범국가적인 운동이 정권 차원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움찔움찔 브레이크가 걸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새마을운동과 기업체 정화운동은 기업 자율적으로 하라 하는 정부의 지시라 할까 권고라 할까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공장 새마을이란 말도 기업체 정화운동이란 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는 새마을운동에 발맞춰서 공장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기업체 정화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는 다른 국민운동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운동들은 기업 스스로가 하도록 자율에 맡기라 하면서부터 기업에서는 공장 새마을운동도 기업 정화운동도 사실은 안 하게 된 상태로 흘러들었습니다. 저 기억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시작 당시에 74년대로 기준을 해서 어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른 국민 소득의 수준과 종업원의 민도에 맞춰서 어프로치 했던 사항을 국민 소득이 200불에서 1000불, 1500불, 심지어 10,000불을 지향하면서부터 그 초점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게 큰 실수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말을 한다면 사람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조사 연구돼서 움직여져야 될 것인데 먹을 것만 조금 낚여준다고 작업 환경 분위기만 좀 개선한다고 근로자가 성실히 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시행착오가 지금은 크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7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어려울 시기에 약간의 포상금을 건다든가 인센티브를 걸어준다면 조금은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얼마간으로 가지고는 오히려 반발의식을 불어일으킬 뿐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학문적으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항을 그 당시에 공장새마을운동 추진에서는 접목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시행착오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예. 아쉬웠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장새마을 추진본부에 민간 자율기관으로 넘겨주었습니다만은 민간 자율이라는 이름은 달았지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상공부입니다. 상공부에서 큰 줄기는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즉 간주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정말로 빠지고 민간 자율기구로 좀 더 열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고 또 말뿐인 인센티브와 공장 새마을 육성 자금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업 육성 자금에 비하면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육성 자금이니까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운동에 동참하기가 싫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무역관계로 따진다면 수출을 하면 수출 1달러당 원화로 얼마씩 인센티브가 들어왔는데 공장 새마을 잘하라 한다고 잘했다고 해서 이름만 번지르 했지 상장일 하나 주었을 뿐 기업에 내실적인 큰 덕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초창기 10년까지는 기업 내부적으로 잘 되는 맛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기업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덕보다는 실이 큰 거 아니냐는 이구심을 갖게 되고 간주도형, 정부 피하루형의 행사 위주의 전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고 농사로서는 한철은 보리농사, 쌀농사인데 공장을 하면 사시사철 밤낮 주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품질 좋고 값싸고 생산성이 높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꼭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마을운동의 기본 이념처럼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애국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가 또는 공산군의
맞서서 한가하다가 먼저 가신 인들이 애국자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국민운동에 선봉을 서는 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닌가.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것이 국민운동에 성공을 한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기업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덕으로 정부에서는 84년 3월 20일 날 제11회 상공의 날 겸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대회에서 새마을훈장 금면장을 소원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잘 되는 일에 또는 기업이 잘 되는 일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뛰었다는 자체는 일종의 선구자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산업과학의 전문 지식을 국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공유한다는 것은 꼭 애국하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혼자서는 애국의 길을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계획, 밑그림은 그려주었습니다만은, 상공부가 주관부습니다만은, 기업 내부로 본다면 기업이 잘 되는 일이고, 경영관리, 공장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은 거기서는 조금 버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